혈육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있을까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같은 집에서 자란 형제자매. 우리는 형제자매라면 평생 가까워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60이 넘어서 형제자매를 자주 만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은 명절 때나 얼굴을 보고 한두 시간 어색하게 앉아 있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혈육인데 왜 멀어지면 편할까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60을 넘기고 나니 비로소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형제자매를 만나지 않는 진짜 이유가.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 각자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떠올려 보십시오. 한 형제는 서울에서 30년간 회사를 다니며 매일 새벽같이 출근하고 저녁 늦게 돌아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퇴직하면 아파트값 걱정하고 자식 교육비 대느라 허리가 휩니다. 다른 형제는 고향에 남아 부모님을 모시며 작은 가게를 20년 넘게 운영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저녁 9시가 되어야 문을 닫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20대에는 비슷했던 두 사람이 40년이 지나고 나니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서울 형제는 직장 상사 얘기를 하고 고향 형제는 가게 손님 얘기를 합니다. 한쪽은 아파트값 이야기를 하고 다른 쪽은 농작물값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색합니다. 서먹합니다. 억지로 옛날 이야기를 꺼내봐도 그때 참 좋았지 하는 말만 몇 번 반복하다가 끝입니다. 1시간도 채 안 돼서 할 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시계를 보고 슬슬 가봐야겠다 하고 일어섭니다. 만날 때마다 이런 불편함이 쌓이고 점점 연락이 뜸해집니다. 이것이 당신만의 경험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은 강물과 같습니다. 같은 곳에서 출발해도 시간이 흐르면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한 줄기는 산으로 가고 다른 줄기는 바다로 갑니다. 이것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자연입니다. 형제자매와 멀어졌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인생이 다르니 관계도 달라지는 게 당연합니다. 이것은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가까워지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멀어지는 것에 대해 상처받지 않는 법을 배우십시오. 1년에 한 번 만나도 괜찮습니다. 연락이 뜸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원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명절에 가족이 모여 앉아 정치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한 형제는 요즘 정부가 잘못하고 있어라고 말하고 다른 형제는 아니야, 야당이 문제야라고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한 대화가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형은 왜 맨날 그쪽 편만 들어? 동생은 세상 물정을 몰라. 이런 말들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서로 얼굴을 붉히며 말을 끊고 자리를 뜹니다. 식사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종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같이 가자 권유하고 다른 쪽은 종교에 관심이 없어 나는 괜찮아 거절합니다.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서운함이 쌓입니다. 자식 교육관도 다릅니다.
한쪽은 손주를 엄하게 키워야 한다고 하고 다른 쪽은 자유롭게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아니야, 요즘은 그렇게 키우는 거야. 이런 말들이 오가며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옳은데 왜 저 사람은 이해를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습니다. 사실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60년을 살아오며 각자 다른 경험을 했으니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도시에서 살며 진보적이 되고 다른 사람은 시골에서 살며 보수적이 됩니다. 이것을 누가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틀렸다고 여기지 말고 그저 다르다고 받아들여라. 형제자매와 생각이 다르다고 관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60년을 살아오며 각자 다른 경험을 했으니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정치, 종교, 교육관처럼 의견이 갈리는 주제는 아예 꺼내지 마십시오. 대신 건강, 날씨, 손주 이야기처럼 부담 없는 주제로 대화하십시오. 억지로 설득하려 들지 마십시오. 각자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세 번째 이유. 돈 문제로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68살 김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5년 전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형, 3개월만 빌려줘. 사업만 잘 되면 바로 갚을게. 형제 사이니까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에 퇴직금에서 돈을 꺼내줬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습니다. 1년이 지나자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형. 미안해. 요즘 사업이 안 돼서 조금만 더 기다려줘. 2년이 지났습니다. 동생은 새 차를 샀습니다. 명절에 만났을 때 그 차를 타고 왔습니다. 김영수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동생아, 그 돈은 언제 갚을 거니? 동생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형, 형제끼리 그렇게 돈 밝히게 굴어? 내가 힘들다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김영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천만 원은 자신의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새 차를 샀습니다. 그날 이후 김영수 씨는 동생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당신에게만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60대 이상 10명 중 6명이 형제자매에게 돈 빌려줬다가 관계가 틀어진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형제자매라는 이유로 더 쉽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더 쉽게 갚지 않습니다. 형제끼리 뭘 그래? 이 한마디가 평생 쌓아온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가슴이 쓰립니다. 분합니다. 하지만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형제니까요. 결국 연락을 끊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형제자매라고 해서 무조건 도와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충분함을 아는 자는 가난하지 않다. 돈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다면 그것은 당신의 인색함 때문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형제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선의를 이용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십시오. 형제자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돌려받지 못할 각오를 하십시오. 돌려받을 돈이라면 아예 빌려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관계가 틀어졌다면 억지로 회복하려 하지 마십시오. 돈보다 소중한 것은 당신의 마음의 평화입니다. 네 번째 이유.
부모님 부양을 둘러싼 갈등 때문입니다. 72살 박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80대 중반에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딸이지만 평생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 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모시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상태가 나빠지면서 병원비가 매달 200만 원씩 나갔습니다. 간병인 비용까지 하면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어머니 병원비 좀 나눠서 내자. 나 혼자는 힘들어.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순자야, 미안하지만 우리도 형편이 안 돼. 손주들 학원비에 집 대출금까지. 너도 사정이 어려운 거 알잖아. 박순자 씨는 억울했습니다. 자신도 형편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왜 자신만 어머니를 모셔야 합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빠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박순자 씨는 지쳤습니다.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어머니를 돌보는데 오빠는 명절 때만 나타나 어머니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 제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떠날 때는 박순자 씨에게 말합니다. 순자야, 고생이 많다. 어머니 잘 부탁해. 박순자 씨는 그날 밤 한참을 울었습니다. 2년이 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오빠는 누구보다 크게 울었습니다. 친척들은 오빠를 위로했습니다. 효자네, 효자야.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박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오빠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부모님을 가까이서 모신 사람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멀리 있는 형제자매는 명절 때만 나타나 효자 흉내를 냅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분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느라 고생한 것은 당신의 효심입니다. 다른 형제자매가 도와주지 않은 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떳떳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십시오. 부모님 부양 문제로 형제자매와 갈등이 있다면 명확하게 정리하십시오.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 처음부터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도와주지 않는 형제자매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내려놓으십시오. 5번째 이유, 유산 문제로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70살 이정혜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형제가 셋이었는데 큰형은 서울에 살며 사업을 했고 이정혜 씨는 고향에서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막내 동생은 미국에 살며 1년에 한 번 얼굴을 비쳤습니다. 재산은 집 한 채와 땅 몇 평, 그리고 예금 5천만 원이었습니다. 큰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걸 어떻게 나눌까? 이정혜 씨가 대답했습니다. 형, 나는 부모님 모시느라 30년을 여기서 살았어. 집은 내가 가져야 하지 않을까? 큰형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법적으로는 3등분이야. 내가 부모님 모신 건 내 선택이잖아. 막내 동생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나도 권리가 있어. 집을 팔아서 나누자. 이정혜 씨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며 병원 모시고 가고 식사 챙겨드리고 밤새 간호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결국 집을 팔았습니다. 3억 원에 팔려서 1억 원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날 이후 이정혜 씨는 형제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명절에도 만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유산 문제로 평생 함께했던 형제자매가 남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권리는 똑같아. 이런 말들이 60년 함께한 관계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립니다. 당신만 겪은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십시오. 부모님 재산 문제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미리 정리하십시오. 유언장을 쓰시도록 권유하십시오. 그리고 유산 문제로 관계가 틀어졌다면 억지로 회복하려 하지 마십시오. 돈보다 소중한 것은 당신의 마음의 평화입니다. 6번째 이유, 서로의 배우자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형제끼리는 괜찮은데 형수나 올케, 매부가 끼어들면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명절 때 모였는데 큰형수가 말합니다. 우리 애는 서울대 갔는데 너희 애는 어디 갔니? 올케가 끼어듭니다. 우리 남편은 과장인데 형님은 아직도 평사원이세요? 이런 말들이 오가며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형제끼리는 괜찮은데 배우자들이 비교하고 자랑하고 깎아내립니다. 처음에는 참습니다. 하지만 몇 년 반복되면 참기 힘들어집니다. 결국 명절 모임도 피하게 됩니다. 올해는 사정이 있어서 이런 핑계를 대고 안 갑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혈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끼어들면 더 복잡해집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군자의 사귐은 물과 같이 담백하다. 형제자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배우자까지 얽혀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십시오. 명절 때만 만나도 충분합니다. 배우자들끼리 비교하고 경쟁하는 자리는 아예 만들지 마십시오. 각자의 가정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7번째 이유.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형에게 맞았던 기억, 동생에게 뺏겼던 장난감, 부모님의 편애, 이런 기억들이 60년이 지나도 남아 있습니다. 65살 최민호 씨는 지금도 형을 만나면 불편합니다. 어릴 적 형은 항상 자신을 때렸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착한 척 했지만 부모님이 안 계시면 최민호 씨를 괴롭혔습니다. 너는 동생이니까 참아야 해. 부모님은 항상 형 편을 들었습니다. 최민호 씨는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형을 만나면 어릴 적 그 두려움이 다시 올라옵니다. 형은 지금은 착하게 굽니다. 동생아, 그때는 미안했어. 어렸을 때 일이잖아. 하지만 최민호 씨는 그 말을 들어도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6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픕니다. 이것이 당신만의 경험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릴 적 형제자매에게 받은 상처를 평생 안고 삽니다. 다 지난 일인데 왜 그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것을 잊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깊이 아팠다는 증거입니다.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마십시오. 용서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 상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형제자매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8번째 이유. 만나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60이 넘어서
형제자매를 만나면 무엇이 좋습니까? 옛날 이야기 몇 마디 나누고 잘 지내냐 물어보고 어색하게 식사하고 헤어집니다. 만나고 나면 묘하게 피곤합니다. 왜 만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더 편합니다. 친구를 만나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웃고 떠들다 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를 만나면 조심스럽습니다. 이 말하면 기분 나빠할까? 저 이야기는 꺼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못합니다. 결국 겉도는 대화만 하다가 헤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임보다 홀로 있는 것이 낫다. 형제자매라고 해서 무조건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나서 서로에게 힘이 되면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관계는 서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십시오. 형제자매를 만날 때 의무감으로 만나지 마십시오.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나십시오. 만나지 않아도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9번째 이유.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지기 때문입니다. 60을 넘기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실감합니다. 앞으로 20년, 30년 길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보낼지 선택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를 만나느라 시간을 쓰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소중합니다. 공원을 산책하고 책을 읽고 친구를 만나고 손주와 놀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의미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만나면 2-3시간이 훌쩍 갑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혼자 조용히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이것이 이기적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현명함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많이 잃을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형제자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유지하려 하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시간을, 에너지를, 마음의 평화를 내려놓으십시오. 형제자매를 자주 만나지 않아도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10번째 이유. 더 이상 가족이라는 환상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우리는 배웠습니다. 가족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형제는 평생 함께한다. 하지만 60년을 살아보니 그것이 환상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까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형제니까, 가족이니까 이 말로 많은 것을 정당화하며 서로를 이용하고 상처 줍니다. 이제는 그 환상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형제자매라고 해서 무조건 가까워야 한다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혈연이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편안한 관계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형제자매라고 해도 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라. 형제자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서로의 마음이 편한 그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그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가족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나이 들어 형제자매를 만나지 않는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각자의 인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상처가 다릅니다. 관계도 달라지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중요한 것은 형제자매를 자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운 것입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1년에 한 번 만나도 괜찮습니다. 아예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감사합니다.